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이 순서대로 갈 텐데 이거 보기 전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용 규범에 대한 이슈를 즉 법원 적용 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앞단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야말로 국제거래예요. 국제거래. 즉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랑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결국은 위험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나라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적용할 또는 법을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규범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적용할까? 우리들끼리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계약에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계약을 성립시키고 이행시키고 종료시킬 것인가, 즉 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거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에서는 중거법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하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약정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원 또는 규범들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당사자 약정, 우리가 쉽게 흔히 했던 말로 합의라는 얘기, 합의 또는 지정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야,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거래를 할 때 어떤 법규, 어떤 규율을 적용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약정한 규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야 물품 내가 이때 넘길게, 위험은 이때 이전하는 거고 돈은 너가 이때 줘야 돼 라고 하면 우리가 정한 그 시기에 위험이 이전하고 그 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뭐 상법에서 민법에서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게 우선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모든 걸 일일이 전부 다 약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습이나 관습법의 형태로서 당사자 간 또는 집단 간에 구체적으로 반복해왔던 행위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습. 그래서 관습 역시 우리가 뭐예요? 자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널리 없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게 준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관습도 역시 우리의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적용 법원, 적용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습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법적 확신, 법적 효력이 부여돼.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것도 역시 뭐예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지정중거법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야, 우리 만약에 문제 생기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서 해결하자. 라고 하면 그 법이 뭐예요? 우리 간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양식이 없어.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계약 이행지에서 또는 체결지에서 또는 행위지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이거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CISG처럼 이러한 범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동협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돼 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게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조약의 형태로서, 협약의 형태로서.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 또는 법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나눠드린 게 이제 유인물인 거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법원이 있는데 뭘부터 적용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야, 무조건 CIT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제6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들이 합의라면 협약 자체를 배제하거나 효력을 변경 감퇴할 수 있어. 이게 최우선 아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인권텀지가 적용돼요. 인권텀지 어떤 규정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원들이 있는데 어떤 순서에서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뭐냐면 결국 요 순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요약해 드린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정리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보충 교재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첨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목차로 일단 구성을 좀 해드렸고요. 자, 국제계약의 중거법 문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그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1번 목차에다 집어넣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 적용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립이 됐든 이행이 됐든 종료가 됐든 간에. 두 번째, 그래서 당사자 약정이 일단 우선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사자 약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역시 국제 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가? 약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약정을 좀 더 표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 당사자 합의를 가장 존중하게 되어 있다. 그게 뭐냐? 당사자 자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러한 당사자 자치 원칙의 구체적인 형태 역시 예를 들어 뭐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 뭐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보충 자료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에 대한 이슈, 뭐 만약에 시험에 쓸 일이 있으면 세네 줄 쓸 수 있죠. 충분히.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저촉법적, 당사자적 여기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관습 및 관습법도 역시 국제물품 매매 계약 당사자 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무역거래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승인 준수하려고 있는 양식을 국제무역관습 또는 상관습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상관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국가나 당사자에 한해서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 양식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면, 또는 이게 준수되고 있는 거 맞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관습이네 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CISG 구조 별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언급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2차를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관습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이 관습에 대해서도 법원, 적용 법규,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사자 간의 거래 구속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할 게 아니라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비엔나 협약 구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력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명시적 합의. 두 번째, 묵시적 합의. 이렇게. 그래서 명시적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합의한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다라면 그거 인정해 줄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니네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고 준수되고 있으며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역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뭐가? 관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비엔나 협약 구조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이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인데 그 지위가 뭐냐면, 이러한 관습에다가 법적 확신을 확신력을 부여해가지고 법으로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뭐다? 관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관습이나 또는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도 어떠하다? 당사자 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음영 표시해 놓은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과 상관습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관습은 그냥 너희들이
너희들 사이에 굳어진 행위 양식인 거야. 그죠? 그 양식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합의가 있고 동의가 있으면 적용되는 거야 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그야말로 법이에요. 너희들의 합의가 있든 없든 법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 딱 요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요 차이. 그래서 1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따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왜? 법적 확신 효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야, 법에 대해서 뭐 누가 합의가 있든 없든 그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은 적용되는 거고. 하지만 관습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인식되고 있는 반복적인 행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적용되겠거니라고 하는 합의가 이미 저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법은 합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의사 불문하고 당연히 적용되는 반면, 상관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따를 의사 있는 경우, 즉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개는 역시 이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인 공소양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규정은 뭐 관습이나 또는 관습법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관습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관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뭐 통상적으로 구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준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만 이른바 묵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락에 밑줄 하나만 좀 칠게요. 그래서 국제계약에 있어서 상관습 및 상관습법이 형성된다면 묵시 조항의 하나로서 해석하고 보완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용될 수 있는 법원이 뭐예요? 지정준거법이라는 얘기죠. 지정준거법.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법이 있는 거고, 그 법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즉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 바로 뒤에 볼 겁니다만, 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 및 법리가 있는데, 그 원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즉 당사자 자치 원칙,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매 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너희들 의사가 최우선이고 그걸 최대한 존중해 줄게라고 하는 게 어떤 계약이든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 어떤 법 적용할까? 그것도 뭐예요?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해진 법이 지정준거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당사자 약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당사자 약정은 너네들이 적용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합의하는 거고, 요거는 너희들이 합의해 가지고 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정준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영국 해상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 즉 ICC 19조에 보면 영국의 법률 및 관습을 따를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 또는 그 밑에 줄에 본 계약의 성립, 유효성, 해석 및 이행은 한국법에 준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니네들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들이 지정한 법이 매매계약에 적용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정준거법이 네 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법정준거법 및 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지정준거법이 없거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우리 어느 나라 법 적용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또는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당연히 적용 가능한 그런 법률적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른 게 뭐다? 법정준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회사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너랑 이렇게 계약할 경우에는 뭐 계약 이행지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용준거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정준거법이 되는 거예요. 법정준거법. 그다음에 조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CISG를 생각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죠? 조약, 협약. 협약에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조약이다라는 얘기고, 그 조약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에서 공법적 성격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WTO나 IMF나 그다음에 투자보호 협정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 그다음에 사인 간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협약으로서 뭐 CISG나 그다음에 뭐 헤이그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서배사법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적용되는 뭐 이행지법이 적용돼 또는 비엔나 협약이 적용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디에? 국제물품 매매 계약 간에. 6번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이렇게 여러 법원이 있을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간과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결국 너희들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어떤 거 적용할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러한 강행 규정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를 근거로 전제로란 얘기예요. 그죠?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관세법 14조 가지고 얘기했던 게 요 내용이에요. 그죠? 너희들 우리 뭐 약정해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결제하자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너가 잘했으니까 너희 나라 들어갈 때 세금 내지 마, 관세 내지 마라고 하면 그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왜? 관세법은 그죠? 우리나라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지정준거법, 법정준거법, 조약, 협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강행 규정, 국내 강행 규정은 반드시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러한 순서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 적용 순서를 보시면 1 되어 있는 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1. 조약 또는 국가법 중 강행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 밑줄 치세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 최우선 적용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국제 계약의 조항. 이 조항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정한 그죠? 약정한 조항 되는 거예요. 당사자 약정, 그러니까 합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국제상관습법에서 관습이나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 얘기할 때 뭘 활용해라? CISG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하셔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법 중 임의 규정. 다섯 번째 민법 중 임의 규정.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요걸로 써주시는 게 더 낫겠죠. 보편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합의한 당사자 자치에서 합의한 적용하기로 합의한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없어라고 하면은 뭐예요? 서배사법 등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는 거 결정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법정준거법. 없다라고 하면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적용 법률에 대한 규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정형거래 조건이나 비엔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쓴다면 요것부터 개념을 시작해가지고 협약에 적용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정형거래 조건 쓸 때도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가치는 있는 것 같고.